시계가 지금 없는 거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시고 싶어 하시면 부모님들이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유현실 강사님이시거든요. 좋은 교육 많이 듣고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귀에다 꽂으니까 살짝 저한테 울리네요. 제가 원래 마스크를 좀 벗는데 벗고 가긴 하는데 오늘 좀 사정이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잘 안 들리면 중간에 벗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소개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저를 박수로 맞이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보내느라 바쁘시게 준비하고 오신 건데 우리에게도 옆에 계신 분에게도 우리 아버님도 오셨어요. 그렇죠? 이 아버님에게도 우리 박수로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아깝지 않도록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 아이의 독서 습관입니다. 이미 우리는 독서 환경이 중요해, 독서 습관이 중요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제가 새로운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더 정확하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독서 습관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오늘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습관이 잘 된 아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잠깐 생각해야 되나요? 네. 어떤 모습일까요? 자, 내 아이가 독서 습관이 잘 된 모습. 어떤 모습을 보일 때 독서 습관이 잘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앉아서 집중해서 책을 잘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독서 습관이 잘 돼 있다. 맞죠? 그쵸? 자,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잘된 독서 습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책을 이렇게 빼서 주지 않아도 손으로 호기심에 이렇게 알아서 빼서 읽는 그게. 네네네네네. 읽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꺼내서 관심을 보이면서 읽는 모습을 볼 때 독서 습관이 잘 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잘된 독서 습관은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맞아. 아침, 점심, 저녁. 맞아요. 칭찬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화장실도 들고 가기도 하고요. 커서. 네. 어떤 모습일까요? 좀 배경 지식이 많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좀 컸을 때 독서 습관이 잘 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도 풍부하다. 그럴 수 있죠. 그죠? 맞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생각하시는 내가 책을 잠깐 하는데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책에서 먼저 찾아보는 책에서 또 알고 있는 것 배경 지식을 또 책에서 찾고자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맞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독서 습관이 잘 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재 우리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손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자,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 10점 만점에 지금은 몇 점? 한번 10점 만점에 현재의 상태는 몇 점인지 한번 해보실게요.
자, 몇 점? 아, 6점. 5점, 5점, 7점? 네, 8점. 오, 네,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원하는 상태의 독서 습관의 모습. 몇 점일까? 10점 만점에. 내가 부모로서 아이의 원하는 상태의 모습. 몇 점일까? 자, 10점 만점에. 하나, 둘, 셋. 들어보실까요? 10점. 제가 제대로 봤죠? 아니에요? 5점이에요? 진짜? 8점? 7점? 7점? 5점? 원하는 상태가요? 원하는 상태는 10점. 원하는 상태는 기준치가 얼마냐고요? 그렇죠. 아니, 내 아이가 얼마만큼의 독서 습관에 점수를 갖고 있었으면 있겠는지. 네, 원하는 좋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진짜 그냥 네, 벗고 할게요. 네, 맞아. 10점 만점에 10점. 그렇죠. 우리는 우리 원하는 상태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현 상태와 원하는 상태를 점검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원하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마음속으로 새기고 오늘의 이 시간을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소개해 볼게요. 네, 저는 유현실이고요. 인스타 친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키즈 스쿨의 강사이고요. 그리고 독서 논술 현재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진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청년들 대상으로 멘탈 코칭도 하고 있고 어머님들 대상으로 코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에요. 우리 유아기의 어머님들을 만나는 이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유는요, 유아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중요하다는 거. 그 시기에 제가 어떤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시기에, 수정 가능한 시기에 우리 어머님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늘 이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유아기의 어머님들은요, 모든 걸 다 이렇게 유아기의 아이들처럼 많이 수용해 주세요. 그 정보를 아주 잘 받아들이는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청주에 올 때 오늘 제가 처음 오는데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유아부터 초등, 중등, 고등 청년을 만났는데 우리 어머님들에게 오늘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교육 철학을 지금 공유할 겁니다. 저의 교육 철학은요, 이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에 되어 있습니다. 르네 마그리트가 지금 독수리를 그리고 있는데요. 무엇을 보면서 독수리를 그리고 있죠? 달을 보면서.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인사이트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아는 내가 다가 아니고 내가 아는 너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도 내 아이의 어떤 잠재력, 어떤 숨어있는 잠재력은 무엇일까? 라고 바라보는 것과 어떤 기준을 두고 바라보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대상을 만날 때 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무엇일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늘 만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만난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맞아, 우리 아이는 저 안에 독수리보다 더 멋진 뭔가 다른 것이 분명 있을 거야 라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2021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량은 4.5권, 학생은 34.4권으로 2년 새 모두 줄었습니다. 독서자 스스로 평가한 본인 독서량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응답보다 부족하다는 응답이 성인의 경우 무려 27.5%포인트나 높았습니다. 독서 열기를 되살리기 위해 지난 16일 청주문화재전장 열린도서관에서 특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1년에 12권의 책을 다 함께 읽는
네, 우리 흠이 아나운서가 지금 어떤 문장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다. 네, 맞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책이 좋아서 책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책은 우리 인생의 땡땡땡이다 라고 한번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포스트잇을 나눠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문장을 써주시는 거예요. 네. 어디요? 저희 딸은 무지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물어봤을 때 왜 무지개인지라 했더니 엄마, 책은 나에게 다양한 즐거움과 재미와 다양한 지식을 주니까 무지개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다 쓰셨어요. 책은 우리 인생의 연결고리이다. 네, 맞습니다. 책은 우리 인생의 선생님이다. 오, 맞죠. 네. 책은 우리 인생의 공략집이다. 와우. 네, 맞습니다. 책 안에 방법이 다 있죠. 네. 책은 우리 인생의 종합 선물이다. 책은 나의 우리 인생의 예능이다. 이유가 궁금해요. 책을 읽으면 네. TV 보는 것처럼 재밌을 때도 있고 네. 어떨 때는 또 시사 보는 것처럼 지루할 때도 있고 다양해요. TV 같아요. 아, 네. 제가 여기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그렇죠. 다양성.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아, 그렇죠. 연결고리, 뭐 열쇠이다 이런. 책은 우리 인생의 친구이다. 지도자님인데 되게 불편한데 계속 켜야 되잖아. 제가 이거 들고 해도 될까요? 목소리가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한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우리가 책을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네. 책은 우리 인생에 세상을 만나게 하는 도구이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되게 멋지다. 그죠? 와우, 청주에 우리 학부모님들의 수준이 나옵니다. 와, 멋지세요. 네. 우리 인생의 보약이다. 그쵸. 네. 우리 뭔가 필요할 때, 성장을 원할 때, 답을 찾고 싶을 때, 제일 바른 방법이 바로 책이라는 도구가 있는 거죠. 책을 봅니다. 그건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다 큰 성인에게도 우리에게 항상, 그죠? 책을 읽으면 그 안에 어떤 진리와 본질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안 되면 또 책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진짜 우리 아까 공략집 하니까 떠올랐어요. 혹시 누구를 떠올리면서 혹시 공략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네? 제가 최근 읽은 책에서 네. 어떤 책이셨어요? 역행자라는 책인데 그 저자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를 많이 얻어서 네, 읽습니다. 맞아요. 제가 떠올린 책도 그 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그 자청이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역행자를 읽으신 분이구나 라는 또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청이요, 원래 알고 계시죠? 어렸을 때 너무나 소극적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모르는, 그리고 왕따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왕따도 당하면서 그렇게 아주
아이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자라는데 공부도 당연히 잘 안 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 게임은 잘했대요. 네, 근데 그 게임을 할 때 좀 다르게 한 방식이요.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잘할까라는 공략집을 봤대요. 그쵸? 그 공략집이 설명서였던 거죠. 다른 친구들은 그냥 게임만 할 때 자기는 그 공략집을 봤었대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실행을 했더니 게임을 이기는 횟수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 연애를 하려고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대체 왜 이럴까? 라고 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책 속에서 정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책대로 연애 상담을 하면서 나름 어떤 1인 기업가도 되고 유튜버도 하면서 성장한 사람이고 그리고 책까지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역행자가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때 책에서 찾았던 어떤 진리와 지혜는 공통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도 내가 이 역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성장하고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무엇을 찾아야 된다는 걸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책을 찾아야 된다는 걸 우리 또 역행자를 통해서 작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잠시만요. 아이고, 우리 이렇게 책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리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실태 조사의 양을 보면요 대부분 줄었다는 게 그 뉴스의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줄은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독서 장애 요인은 성인과 학생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성인은 일 때문에 아니면 다른 매체 콘텐츠 이용으로 책을 못 보았다라고 이야기했고 학생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그 다음에 텔레비전, 인터넷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세 번째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책을 보는 횟수가 줄어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혹시 여기는 아직 없으실 것 같아요. 시력 저하로 글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런 분은 아직 없을 것 같아요. 예, 다 젊으셔서. 네. 세 번째, 성인과 학생의 공통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퀴즈 드립니다. 맞히면 선물 드릴게요. 지금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으면? 네. 습관이 안 돼. 손에 기분이 들었는데? 아,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습관이 들지 않아서 책을 읽는 횟수가 줄었다. 학생도 어렵고. 그러면 우리 그럼 독서가 잘 된 사람들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살펴보았더니 당연히 독서 습관이 잘 된 부분이었겠죠. 그럼 독서 습관이 잘 된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 봤을 때 평소에 독서 관련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주 나눈 거죠. 책에 대해서. 요즘 신간 이런 책이 나왔어. 너 한번 읽어봤어? 이런 거나 아이랑도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가정이나 학교에서 독서를 권장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부모님의 책 읽어주기 빈도수가 높은 학생일수록 책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 환경이 중요하고 독서 습관이 중요하구나를 우리는 이 부분으로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한번 자문자답 해볼게요. 자녀와 독서 관련 대화를 자주 하십니까? 네, 스스로에게 묻고 한번 답해보세요. 자녀에게 책 읽기를 권장해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다 많이 하시네요. 네. 자, 그 다음 자녀에게 책을 자주 읽어주십니까? 네, 우리 아버님 머릿속으로 지금 스스로를 다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 마음속으로 반성을 해보면서 오늘 엄마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됩니까? 그렇죠?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도 훈련하는 거고 아빠도 훈련해 가는 과정을 성장해 가면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이야기하는 게 약속을 해놓고 엄마가 어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훈련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한 번에 바뀝니까? 그죠?
일주일 만에 바뀌면 누구나 도전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도 훈련 중이잖아. 그러면 좀 못 키더라고요. 엄마 또 안 할 거면서 이러다가 엄마도 훈련 중이야. 그냥 엄마 변하지 않고 그 전에 엄마로 가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네, 훈련하세요.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엄마 훈련 중이래. 엄마 훈련 중이잖아. 이러면서 또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을 맴매한다고 자를 들고 왔을 때 때리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훈육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맴매한다고 할 때 저도 모르게 손을 때리거나 이렇게 때리거나 이럴 때 제가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엄마가 절대 하나도 자로 너를 때리지 않겠다. 근데 맨날 우리 아들이 엄마 자는 길이를 재는 거잖아요.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올해에 약속한 건데 지금까지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좀 훈련하기 전에 그때 조금 아이가 실갱이 있을 때 제가 이 방법을 사용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 훈련의 1% 독서 비법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1% 학생들과 엄마들에게 물었습니다. 독서 습관이 형성된 시기와 요인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독서 습관이 그러면 형성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고 그리고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에게 뼛속까지 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언제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그렇죠. 유학이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67%, 70% 이상이 유학입니다. 엄마가 어떤 책을 들이밀어도 반갑게 맞이하는 시기가 바로 유학입니다. 네, 그래서 요 시기에 많이 형성이 되고요. 또 그러면 독서 습관이 가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냐? 라고 봤더니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환경이라는 거예요. 네, 이 부분도 거의 70%에 달했습니다. 제가 저희 딸을 당연히 책으로 키웠겠죠. 저는 우리 아이가 뒤집기를 하면서 이러고 있을 때부터 밑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깔아놨어요. 그러면서 그림책을 한 문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읽어줬거든요. 그림을 계속 아이에게 읽어준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특별히 다른 거는 하지 않고 저한테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교육 철학 그리고 교육의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책을 꾸준히 읽어줬어요. 그때는 베개독서 이런 어떤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저 때는.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제가 꾸준히 그때부터 아이를 읽어주고 그리고 그 시기에 맞는 책을 아이에게 들려주니까 처음에는 한 질, 그 다음에 책을 더 많이 좋아하고 더 많이 읽는 시기에 막 두세 질씩 우리 아이에게 책을 들여놔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당연히 아까 어머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책을 읽는 아이가 된 거죠. 네, 좋아합니다. 책을 좋아하고 엄마가 읽어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엄마가 책을 읽어주었던 그때가 떠올라? 그랬더니 떠오른대요. 어떤 게 떠올라? 그랬더니 엄마 포근해, 따뜻해, 사랑이 느껴져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4학년 딸이. 네. 저는 그냥 어떤 한 부분 다른 어떤 뭐 기억에 남는 책이나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이야기한 건 지금 누구와의 엄마와의 기억을 근데 그 기억이 감정으로 정서와 연결되어 있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시기는 유아기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따뜻함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또 유아기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어떤 책을 드려도 우리 아이가 엄마가 읽어준다면 엄마의 목소리를 읽어준다면 아이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올라가고 중학교가 올라가면 엄마가 읽어준다고 해도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아직 초등학교 2학년 저희 아이들은요 가능해요. 그것도
유아기 때 정서적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어도 책을 읽어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유아기 때 어떤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어떤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이런 따뜻한 정서를 나눠줄 수 있는 또 중요한 시기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유아기일까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적기라는 거죠. 이미 과학적으로요, 많은 전문가들이요, 유아기는 관찰과 모방의 시기입니다. 그냥 습관지처럼 다 흡수하는 시기예요. 그 흡수하는 시기에 어떤 그림책들, 그림으로 그리고 이야기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정서나 그리고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또 이때가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호도가 생기는 시기고요. 취향 또한, 아이들의 취향 또한 유아기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달에는 칼비테 인문고전 독서를 했는데요. 칼비테의 어떤 육아법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이유는요. 200년 전 사람이에요. 전해지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아이를 행복한 천재로 만들었는데 그 행복한 천재의 출발점이 언제였냐면 생후 42일부터였어요. 생후 42일은 그림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계속 아빠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었던 거예요. 네, 그게 우리 아이 칼비테가 자라나는데 큰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근데 칼비테는 또 일반적인 아이하고 달랐어요. 전응아에 그리고 미숙아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아빠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성장 잠재력을. 원래 인간은요, 성장 잠재력을 무한대로 갖고 태어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칼비테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아이를 바라볼 때 의사가 미숙아에 약간 지능이 낮다라고 이야기해도 거기에 딱 틀에 갇히지 않고 내 아이에 맞게 교육을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칼비테의 교육법에서도 보면 유아기에 책을 많이 읽어주고 그리고 실컷 놀리라라고 말합니다. 실컷 놀리라는 건 아이가 신체적으로도 발달하는 시기잖아요. 이때 아이들이 실컷 놀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비테 교육법 딱 두 가지예요. 독서시켜라.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독서시켜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컷 놀아요. 그럼 키즈스콜레가 그 공간인 거예요. 논리라는 것도요. 그 놀이하는 속에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즈스콜레의 공간도 스콜레가요. 그리스어로 키즈가 스콜이요. 스쿨에 유래한 말인 거예요. 배우는 공간. 그리고 레가 레저예요. 그 레저는 뭐냐면 여가잖아요. 사람들도 성인들도요. 여가 시간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놀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배우는 공간 바로 여기가 어디예요? 스콜레, 키즈스콜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유아기 때 신나게 놀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적기라는 거죠. 네, 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아기는요, 제가 다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아직 취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시기에는요, 아이가 싫어할 것 같은데요. 역사라서 조금 아이가 거부할 것 같은데요. 이건 다 어머님들의, 아버님들의 틀입니다. 어른의 틀로 아이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아이들은 아직 더 영유아일수록 취향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더 다양한 분야를 우리 아이에게 어머님의 목소리로, 아버님의 목소리로 들려주다 보면 아이가 취향을 결정하는 시기가 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때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아기가. 자, 그릇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만들고 깊고 넓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 학습이 들어가는 초등학교 시기, 중학교 시기에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시기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인지 발달에 중요한 시기다. 언어 발달에도 중요한 시기다. 뭐 우리는 아주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더더욱 강조해도 끊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퀴즈 드려볼게요. 독서 습관 형성에서도 누구의 땡땡이 중요할까요? 부모의 역할. 아, 네, 맞습니다. 수험장님이 맞추실 줄 몰랐네요. 그죠? 아니요, 다음 문제 해주세요. 제가, 네. 아니요, 왜 드려야죠, 맞는데. 맞아요. 독서 습관 형성에서도 부모의 영향력은 진짜 절대적입니다. 유아기 부모님의 영향력이 정말 전무죠.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진짜 세상이 전무인데요.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걸요. 그쵸? 네, 절대적입니다. 그 절대적 시기에 우리 어떤 학생이에요. 학생이 이런 후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잠들기 전 엄마가 늘 책을 읽어주시던 추억을 또렷합니다. 지금의 독서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엄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어머님들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올라가면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아이들이요. 네, 유아기 때만 어머님들께서요, 조금만 우리 아이를 달래면요, 충분히 어머님이 원하는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죠. 그래서, 네, 바로 엄마입니다. 그런데 책의 내용이 기억나진 않는데요. 우리 딸이 이야기했던 거하고 비슷하죠. 엄마와 나눴던 그 정서적 교감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잔소리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네,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쵸? 잔소리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유아기 때요.